중국에 다녀오셔가지고 네, 사실은 중국에 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굴욕 네, 외교다, 뭐 네, 조공 외교다 네. 여러 가지 발언을 써가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중국 가기 전부터 또 가서도 많이 불편했죠. 음,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보수 여론에서 계속 비난을 해서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너무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 예, 다녀왔다. 네, 또 성과도 많았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한중 관계가 아주 갈등의 골이 깊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네. 한중 갈등의 그 깊은 골에 물꼬를 텄다. 관계 아, 개선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이 큰 문제들을 한중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물꼬를 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 한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사실은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아, 그리고 경제인들 또 그렇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되는데 계속 풀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는 골만 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정부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못한 것을 야당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아, 보여지죠.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번엔 행동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수 언론 말씀하시고 여당의 반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뇌물 외유라는 말까지 나올 네,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행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던데 네.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뇌물 외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겁니다. 음. 초청받고 초청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죠. 네. 정식 초청을 하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경비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 개인 생활에서도 멀리 있는 친구를 1박 2일 우리 집에 초대하면은 네. 잠자리도 제공하고 음. 먹을 것도 제공하고 갈 때는 그렇죠. 차표도 끊어서 보내고 네. 숙박비 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국제적인 외교 관례도 그렇습니다. 음. 정식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초청 비용을 그 나라에서 대는 거죠. 네. 그리고 초청 안 했는데 갈 때는 자비 부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각 정부 부처가 초청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 초청 받아가고요. 제가 국방부와 군에서 군사 외교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 1년에 한 5, 6개국의 초청국 예산이 있어요. 그럼 모든 나라 그 5, 6개국을 하니까 네. 모든 나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우선순위 정할 때 되게 고심을 해요. 아. 그래서 초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비행기표부터 해서 네. 숙박 이런 걸 다 제공하고요. 음. 그럼 초청을 했으니까 또 우리도 초청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초청 받아가면은 그 나라에서 경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가 초청해 줬으면 하는 물밑 작업도 사실은 해요. 그럴 수도 지금 있겠네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셨고 네. 이번에도 베트남에 국빈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국빈급 방문은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있는 숙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해당국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음. 대통령께서는 전용기가 있으니까 예. 그 비행기는 제공을 못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또 교통 편의는 다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뇌물 외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 모든 부처는 네. 뇌물 외교를 하고 있고 뇌물 공여 외교를 하고 있어요. 아, 초청하면은 뇌물 공여가 되는 거고 초청 받아서 가면 뇌물 외교가 되잖아요. 이것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든가 네. 아니면은 이것을 쓸데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것도 정부 여당의 아니 우리 국민의힘 여당 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뇌물 외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네. 어떻게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가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중국
에서 엑스포가 열려서 티벳. 엑스포 티벳의 네. 자치구에서 엑스포가 열려서 초청을 받아 간 것인데 우리 국회의원 최초는 여야 같이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가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여당 2명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또 한 분은 뭐 코인 TF가 구성됐는데 아, 예. 거기에 일정이 안 회의가 맞아서. 있어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것이고 네. 또 가보니까 경상남도 대표 공무원들도 5, 6명 오셨더라고요. 아, 경상남도에서요? 예, 예, 공무원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도 어쩐 초청을 일이죠? 받아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예. 경상남도가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때 네. 홍준표 현 시장이 지사를 했어요. 아, 경남지사 할 때. 네, 예, 경남지사 할 때 티벳 자치구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능력이 예, 있었군요. 경상남도 대표단도 네.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한 27개국이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영국이나 이태리, 그래요. 인도, 서방 파키스탄, 국가들. 인도, 네. 뭐 일본까지도 있었고요. 아, 일본도 있었어요? 네, 미국인들도 제가 봤습니다. 미국인도 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대표단은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 몽고 같은 데는 네. 장관이 오고 네팔 같은 데는 국회의장이 오고 네. 또 일본은 그 학자가 오고 또 일본은 공무원이 오고 이렇게 여러 계층의 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왔는데 마치 우리가 민주당만 이렇게 가서 들러리를 썼니 굴욕 외교니 뇌물 외교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말이 네. 안 되는 것이죠. 아, 다른 나라에서도 왔고 경상남도 대표단까지 와 있는 네. 그런 행사였는데 이런 뭐 싱하이밍 대사님 발언과 맞물려 가지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까지 했는데 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일정 소화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주 지금 안 상황에서 좋죠. 갈등이 현지에서 벌어졌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지 교민들, 현지 살고 네. 있는 분들 아니면은 중국의 관리들이나 중국 사람들 만나 보면 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교포분을 만나 뵀는데 네. 그분 얘기가 너무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교포들이 너무 위축돼 있다. 생활 자체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시책을 저 말단 회사도 알고 네. 전 국민들이 방향을 안다고 해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걸 꺼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대단히 위축돼 있는데 네. 자기가 아기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 초등학교 아들은 중국에서 생활을 오래 해서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막 노니까 네. 옆에 있던 중국 어린애들이 어. 쟤들 한국 사람 같다. 같이 놀면 안 된다 하고 저들끼리 중국말로 얘기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한국말을 알잖아요. 중국말도 중국말도 알고. 알고 네. 한국말도 아니까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우리 교포는 그럼 중국 애들 앞에서는 중국말 써라. 괜히 한국말 써서 네. 그렇게 왕따 당하지 말고 그럴 가슴이 정도로 아프네요. 교민들이 위축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중 관계 개선은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에 갔었잖아요. 네. 가셔서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을 시키고 함으로써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너무 좋아했다 하잖아요. 위축돼 있었는데 네. 그럼 중국은 교포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그렇죠. 경제인들이 훨씬 많이 진출돼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보다도 아주 심각하구나. 너무나 네. 많이 교민들이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러니까 교민들의 어려움 이건 이제 직접 듣고 오신 거잖아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이제 교민들 만나가지고 재외동포청 네, 설립된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제 잘 네. 돌봐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는데 중국
이게 심각한데 네. 이걸 좀 풀어내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이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네,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이젠 늦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민주당이 가서 의원들이 가서 물꼬를 터고 빨판을 했으니까 빨리 한중 관계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가치 외교, 네, 그다음에 가치 동맹 이걸 얘기해 가지고 한미일이 결속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세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미중 간에도 관계 개선 물고 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5년 만에 브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서 네. 이제 대화의 소통을 텄고 음. 이제 좀 있으면 시진핑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정상회담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아. 이제 냉각 구도에서 화해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네. 미국도 사실은 중국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미국 국익에도 안 좋다는 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얽혀 있잖아요. 미국과 경제가 중국은, 특히 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네. 당장 미국의 뭐 서민층, 중산층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미국 어떤 그 기사를 미국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연구소에서 미국 가정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얼마 정도인가 보니까 대다수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인식하고 네.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미국이 적극 나서고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브링컨 국무장관도 이번에 시진핑 예.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또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만 문제와 또 티벳 문제 네. 이런 걸 자꾸 거론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나무 상처를 자꾸 끌어서 부스럼을 내는 꼴이나 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미중 간의 대화를 보면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대화 내용을 봐도 물론 반도체 문제나 대만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 차는 드러냈지만 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방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네.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까지 봉합이 됐기 때문에 네.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북한에 대해서 네. 중국의 역할 이런 네. 것들 북핵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의원님이 이 부분은 좀 강조해 네.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중국 고위급을 만났을 때 얘기한 거를 브링컨 국무장관이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텔레파시 통하셨나요? 제가 그 얘기한 거 네. 북한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가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 그 나왔어요. 두 개 다 브링컨 국무장관 얘기나 저 얘기나 비슷하고 네. 중국의 입장이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 외교부 고위급을 만났을 때 네. 두 가지를 먼저 요구했어요. 첫 번째, 북한이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그날 미사일 두 발의 700km짜리 미사일을 북한이 네. 쐈어요. 그걸 그때 그 외교부 고위급 만나기 직전에 그거 쐈다는 걸 국방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예.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700km짜리 미사일을 쐈다. 이것은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다. 네. 결의 위반인데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중국은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너들이 이런 안보리 동참을 안 하니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중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면은 제재에 동참해라. 그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북한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와 네. 평화 체제를 시키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다시 경색으로 갔으니 중국이 그 역할을 좀 해라. 네.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 만드는데 중국이 좀 강하게 네.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명확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도 북한의 핵 보유지를 인정하지 못한다. 절대 핵 보유를 인정 못한다. 네. 그래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만드는 걸 적극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그 북한 말 잘 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 잘 안 듣는다. 그런 속내도 드러내고. 중국과 북한의 이견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핵미사일 부분이라 그래요. 중국은 계속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네.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혜를 맞대야 된다. 지혜를 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우리 정부가 이제 가서 할 얘기, 논의할 네. 얘기, 이건 이제 미국이 가서 예. 그 전에 의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국민의 대표로서 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한 것이죠. 예.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했는데 브링컨도 그 투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럼요. 를 당면한 얘기했고 과제죠. 그랬더니 중국도 거기에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링컨 장관이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네. 브링컨 국무장관, 미국 장관이 박진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성숙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민주당 의원을 놓고 얘기한 걸로 저는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박진 장관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하고 네. 갈등의 골만 깊게 하잖아요. 싱하이밍 네, 대사 싱하이밍 대사. 말을 잘못됐죠. 그렇지만 네. 초치한 것까지는 전 잘했다고 네. 봐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것을 비난하고 마치 100년 전에 위안스카이 같다는 식으로 격이 안 맞는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적이었죠. 하니까 골이 더 깊어지고 네. 그럼 출구가 없는 거거든요. 추방 얘기까지 나온 거 네, 아닙니까? 추방 국민의힘에서는 또 추방 얘기까지 아. 나가고 그럼 그 한중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거거든요. 추방한다는 네. 것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링컨 국무장관은 박진 장관한테 한중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 그 노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좀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서 네, 이렇게 네. 활동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와 또 여당이 저질러 놓은 한중 관계 문제를 야당이라도 나서서 네. 이렇게 행동해 보이고 하니까 미국 예.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겠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음. 우리의 그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네.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어려울수록 네. 각계각층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민주당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고 미국 브링컨 국무장관도 네. 노력을 지지한다 하고 아하.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요. 근데 뭐 이 여당에서만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이거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미중 관계 개선 쪽으로 지금 네. 흐름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어떻게, 느꼈던 예. 거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예. 지금 한중일 우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하고는 각을 세우고 그럼 미국과 일본도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인가? 실제 네, 네, 네. 외형적으로는 각을 세워 보여서 음. 그랬더니 중국 외교 고위급들은 네. 미국하고는 물밑에서 외형적으로는 각을 세우지만은 외형 내부에서는 아주 활발히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브링컨 장관도 온다. 그때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오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고 일본하고는 어떻느냐 내 물어봤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일본하고 중국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않다. 예. 그렇지만은 물 밑에서는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의 투사처럼 제일 선봉에 서서 그렇죠. 제일 앞에 중국하고 막 각을 세우잖아요. 네, 대만 네. 문제 언급하고 티벳 문제 언급하고 또 뭐 싱하이밍 위안스카이 추방한다는 얘기 뭐 나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각을 세우고 있다 보면은 예. 우리가 중국에서 그동안 31년 동안 노력해서 차지했던 경제적인 포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차지할 확률이 많죠. 네, 우리가 빠진 자리를 그 공백을 네, 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찾아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중 관계 개선이 아주 시급하구나. 어. 빨리 미국이 이렇게 할 때 네. 이제 전략적인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미국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예, 미국 예. 눈치 보느라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네. 좋은 관계를 못 유지했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좋은 전략적인 여건이 구성이 되니 빨리 한중 관계 개선에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아하. 국익 차원에서. 참 네. 이게 뭐 그런 꼴이죠. 우리가 막 앞장서 선봉에 섰는데 뒤돌아봤더니 네. 아무도 없는 그렇죠. 막 같이 따라오는 자, 같이 함께하는 네. 자였더니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는. 한중일 모여서 예. 일본하고 미국이 야 너들 앞에 서라 한국 윤석열 그래서 앞에 서서 막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미국은 미국, 이미 일본. 중국하고 아. 뒤에서 회식하고 있고 일본하고 중국은 뒤에서 또 다른 얘기를 나누고 아. 있고 뒤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거예요. 없는 그런 우리만 하살받고 막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참 이번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는 네. 너무 잘 갔구나. 처음에 사실은 가기 전부터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7명이 토의했어요. 어떻게 연기할 하셨어요? 것 아. 연기는 안 되죠. 엑스포니까 취소할 것인가 음. 했지만은 야 우리가 안 가면은 네. 한중 갈등이 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고착화돼 버린다. 네. 우리라도 용기를 내서 가자 해서 아하. 욕을 먹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하고 네. 7명이 그 전날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고 용기 있게 갔었고 예. 가서 또 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이것만이 주장. 아니라 이건 안보 분야는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 단장으로 갔고 네. 했었는데 도종환 단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중국의 단체 관광이 한국에 금지가 그렇죠. 돼 있잖아요. 이 푸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 교류 있잖아요. 한알령. 지금 뭐. 한알령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예술 공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취소된다고 그래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돌 같은 이런 공연들을 네. 서로 교환 공연도 하고 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많은 문화 교류 예. 이런 걸 활성화하자 했더니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학술 교류까지 좀 활성화하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 기관에 좀 알려줘서 네. 윤석열 정부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들을 예. 많이 했었고 중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중국에서는 그런 걸 최고 지휘부까지 보고를 해서 네. 반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무슨 굴욕 외교 어떤 뭐 그 외유성 그 네. 일정 이런 게 아니라 국익 외교를 펼치고 왔다. 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실제 이번 네. 출장만큼 힘든 출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일주일 정도 그 시간 계획인데 그 국회 사정과 여러 가지로 3박 4일로 줄였거든요. 강행군 하셨겠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예. 강행군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특히 티벳 자치구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때는 네. 해발 고도가 3,600고지였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서 이 산소 호흡기를 계속 끼고 살았어요. 하도 이 머리가 아프고 그 고산증이 모두 다 와서 차 타면은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적응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예, 저녁에도 잘 때 네. 산소 호흡기 끼고
또 코피까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복귀하는 날까지 제가 계속 코피 나서 아.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이제 겨우 후유증이 풀릴 정도예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침부터 11시까지 스케줄이 빡빡했고요. 또 거기에는 27개국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그 나라. 짬을 내서 몽고 그 관광부 장관과 네. 또 우리 도종환 의원하고 예. 우리 의원단끼리 또 아하. 양자회담도 했고요. 예. 그래서 몽고와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네. 또 네팔 국회의장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팔하고의 관계 개선 이런 것도 하고 야. 저는 파키스탄 대표단하고 미국에서 온 그런 분들하고 또 교감을 갖고 야. 그건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을 한 것이지 뭐 중국에 놀아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야말로 이제 코피 투혼을 네, 하시면서 다녀오셨는데 자 이런 민주당 의원들 그 야당의 노력이 다시 한번 우리 한중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까지 느껴졌던 그런 관계인데 네. 이번 풀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딱 얘기하면은 티벳 간 거를 가지고 중국 간 걸 처음에 흠을 잡다가 네. 여당에서 브링컨이가 중국 방문하니까 미국 국무장관 중국 그 비난이 무색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다음에 얘기하라고? 건수를 잡는 게 티벳이에요. 티벳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들러리를 선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엑스포를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참가하면은 네. 독일의 나치 이걸 옹호하나요? 우리가 그 일본에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열리면은 네. 그 참감 일본의 침략국 때 인권 유린했던 걸 옹호하고 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익 차원에서도 결코 좋지 않고 네. 대만 문제나 티벳 문제 민감한 문제는 지금 한중 갈등이 심화될 때는 언급을 좀 자제하고 네. 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미국조차도 보십시오. 브링컨 그렇죠. 국무장관이 실익을 하나의 중국을 네. 인정한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기자회견 해버리잖아요. 네,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네. 식으로 네.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적자 이후에 제일 큰 네. 포션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그렇죠. 네. 나라는 중국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풀어낼지가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데 네. 이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교가 가장 되는 거죠. 네. 궁금했던 것이 한중일 정상회담 그렇죠. 분야였어요. 예, 예.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열릴 열리는데 원래 예정인데. 주최국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중국에 달렸다라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럼 중국에 달렸다 해서 저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 그래서 중국 고위급에게 질의를 해봤죠. 예. 한중일 정상회담 원래 주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은 적극 찬성한다 하더라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본다. 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거기 열리려면 아마 11월, 12월 경에 열리는데 그럼 사전에 실무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텐데 네. 열리면 자기들이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은 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구도로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북중러 구도로 대립할 가능성이 걱정입니다. 있잖아요. 신냉전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요. 신냉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모이면은 이런 구도가 구도로 대립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중일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죠. 지금 사실 한미일 구도와
북중로 구도로 가게 되면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의 안정성이 되게 불안해져요. 아, 그럼요.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도 원하고 있으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잘 정리해서 네.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거의 야당이 여당처럼 일을 네.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지금 보면은. 여당이 뭐 야당 하고 있잖아요. 아, 여당, 야당 발목 잡기.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법안 소위하는데도 네. 중간에 파탄 내는 게 여당이에요. 통상 여당은 이거 법안 소위도 그렇죠, 하다 그렇죠. 이거 하는데 통과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법을 하는 건데. 통과시켜 하는데 파탄 아.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